이 영상은 심야버스 기사 민수가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 타는 이상한 승객을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CCTV에도 잡히지 않고 종점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그 남자는 5년 전 버스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집에 가려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귀신이었죠. 민수는 그에게 자신이 죽었음을 깨닫게 해주고 평화롭게 떠나보낸 후 9호 심야버스가 길 잃은 영혼들의 마지막 노선임을 알게 돼요. 이후 1년간 수십 명의 영혼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유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며 삶과 죽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5년 후 민수는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은퇴하지만 영혼들을 도운 그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으로 남게 되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서울 외곽 심야버스 차고지. 35살 민수는 심야버스 기사로 일한 지 7년째였습니다. 매일 밤 11시 30분 그는 9호 심야버스에 시동을 걸어요. 막차를 운행하는 일이었죠. 승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직장인, 술 취한 사람, 가끔 불면증 환자들. 민수는 그들을 종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게 임무였어요. 오늘도 평범한 밤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1시 50분 첫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한 명이 탔습니다. 20대 여성이었어요. 요금을 내고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출발했어요. 세 번째 정류장에서 2명이 더 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시끄럽게 떠들었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거든요. 7번째 정류장.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민수는 버스를 세웠습니다. 남자가 탔어요. 요금을 내고 맨 뒷자리로 갔습니다. 민수는 백미러로 그를 봤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무표정했죠. 민수는 다시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승객들이 하나 둘 내렸습니다. 20대 여성도 내렸고 술 취한 사람들도 내렸어요. 이제 남은 건 맨 뒷자리의 남자뿐이었습니다. 민수는 백미러로 확인했어요. 남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네킹 같았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어요.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뒤로 갔습니다. 손님 종점입니다. 남자는 반응이 없었어요.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내리셔야 합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를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일어났어요. 민수 옆을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민수는 몸서리 쳤습니다. 남자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상한 손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고지로 돌아와 퇴근했어요.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텅 빈 눈빛, 차가운 기운. 민수는 불안했어요. 다음 날 밤 민수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11시 30분 9호 심야버스에 시동을 걸었어요. 평소처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7번째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똑같은 검은 코트, 똑같은 가방.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세워야 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탔어요. 요금을 내고 맨 뒷자리로 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어요. 민수는 백미러로 남자를 봤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매일 같은 시간에 타는 승객일까요? 버스는 달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내렸어요. 또다시 남자만 남았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어요. 민수는 뒤로 갔습니다. 손님 종점입니다. 남자는 반응이 없었어요. 민수가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손님.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를 봤습니다. 똑같은 텅 빈 눈빛이었어요. 남자는 일어나 내렸습니다. 민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3일째 밤. 민수는 7번째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긴장했어요.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역시나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민수는 버스를 세웠습니다. 남자가 탔어요. 똑같은 루틴이었습니다. 요금을 내고 맨 뒷자리에 앉고 창밖을 봤어요. 민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을 때 물어보기로 했어요. 버스가 종점에 멈췄습니다. 민수는 뒤로 갔어요. 손님 실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타시는데 어디 가시는 건가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가는 중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물러섰어요. 남자는 일어나 내렸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일째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출근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7살 딸이 있었거든요. 차고지에 도착해 9호 버스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그 남자를 만날까요? 11시 50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 둘 탔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7번째 정류장이 다가왔어요.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이 보였어요.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버스를 세웠습니다. 남자가 탔어요. 요금을 내고 뒷자리로 갔습니다. 모든 게 똑같았어요. 민수는 백미러로 남자를 봤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따라가 보기로요. 종점에 도착했어요. 다른 승객들은 모두 내렸습니다. 남자만 남았어요. 민수는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석에 앉아 기다렸어요. 남자가 어떻게 할지 보려고요. 5분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민수는 참다 못해 뒤로 갔어요. 손님 내리셔야 해요. 남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어깨를 흔들었어요. 갑자기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비명을 질렀어요. 뒤로 넘어졌습니다. 맨 뒷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민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민수는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관리실에 들어가 CCTV를 확인했어요.
오늘 밤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7번째 정류장에서 남자가 타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니,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도 안 보였어요. 버스 문이 열리고 요금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없었어요.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날 영상도 확인했어요. 3일 전, 2일 전, 어제. 모두 똑같았습니다. 7번째 정류장에서 문이 열리고 요금 소리만 들렸어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유령을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 아내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민수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매일 밤 타는 남자 CCTV에 안 잡히는 것, 갑자기 사라진 것. 지영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요즘 무리하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 남자는 실제해. 하지만 사람이 아니야. 지영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병원 가보는 게 어때?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그래.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어요. 그 남자는 누구일까? 왜 매일 밤 버스를 탈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만 보일까? 다음 날 낮 민수는 회사 선배를 만났습니다. 50대인 박 기사님이었어요. 심야버스를 20년 넘게 운전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사님, 운전하시면서 이상한 일 겪으신 적 있으세요? 박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이상한 일? 많지. 심야버스 운전하면 별일을 다 겪어. 민수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박 기사님은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 남자 혹시 검은 코트 입고 가방 들고 있었나?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박 기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봤어. 5년 전에. 민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말요? 그 남자가 누군가요? 박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5년 전 구호 심야버스에서 사고가 있었어. 승객 한 명이 버스 안에서 갑자기 쓰러졌지. 심장마비였어.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어.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지. 민수는 숨을 죽였어요. 그 승객이 그 남자인가요? 박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퇴근했어. 20년 동안 같은 버스를 탔지. 습관이 몸에 밴 거야. 죽어서도 그 습관을 못 버린 거지. 민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지금도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는 건가요? 박 기사님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영원히 도착하지 못하겠지. 그는 이미 죽었으니까. 민수는 박 기사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려고요. 민수는 물었어요. 기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남자를 봤을 때요. 박 기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불쌍했어. 그는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거잖아.
나는 그를 태워주기로 했어.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앉히고 종점까지 데려다 줬지.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만뒀나요? 박 기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말을 걸었어. 집에 가고 싶다고. 가족이 보고 싶다고. 나는 그에게 말했지. 당신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가족을 만날 수 없다고. 그러자 그가 울기 시작했어. 투명한 눈물이 흘렀지.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 그날 이후로 심야버스를 그만뒀지.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남자도 박 기사님도 모두 고통받았던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계속 그를 태워야 하나요? 박 기사님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야. 태워줄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어. 다만 명심해. 그는 악한 존재가 아니야. 그저 길을 잃은 영혼일 뿐이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수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지영은 놀라면서도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태워주려고. 그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불쌍해. 그는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거야. 나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조심해. 그날 밤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9호 심야버스에 시동을 걸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7번째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버스를 세웠어요. 남자가 탔습니다. 요금을 내고 뒷자리로 갔어요. 민수는 백미러로 남자를 봤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대하기로 했어요.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뒤로 갔어요. 남자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손님 집에 가고 싶으시죠?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를 봤어요.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옆에 앉았어요. 가족이 보고 싶으시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내가 기다려요. 아들도 보고 싶어요. 민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님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강준호예요. 민수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버스 안에서요. 준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퇴근 중이에요. 집에 가는 중이라고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은 이미 당신을 보냈어요. 장례도 치렀고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집에 가려고 하죠.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살아 있어요. 민수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손이 그를 통과했어요. 준호는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봤어요. 투명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 죽었구나. 민수는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진짜 집으로 가셔야 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민수는 대답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이 죽었다는 걸. 그리고 가족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준호는 한참 울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기다려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가족에게 전해줄 수 있나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갑자기 떠나서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전할게요.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기사님.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준호는 창밖을 봤어요. 빛이 보여요. 따뜻한 빛이요. 아마 거기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함께 일어났어요. 준호가 버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돌아봤습니다. 기사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헤맸을 거예요.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별 말씀을요. 편히 가세요.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몇 걸음 걷더니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준호는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점점 투명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호는 이제 평화를 찾았을 거예요. 민수는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차고지로 향했어요. 오늘 밤은 특별했습니다. 누군가를 구한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지영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준호의 가족을 찾기로 했어요. 박 기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 5년 전 그 사고 기록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박 기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자료실에 있을 거야. 사고 보고서를 찾아봐. 민수는 회사 자료실로 갔어요. 5년 전 기록을 뒤졌습니다. 2020년 7월 15일. 구호 심야버스 사고 보고서가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승객 강준호 38세. 심장마비로 사망. 유가족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강준호 씨 부인이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민수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9호 심야버스 기사입니다. 준호 씨에 대해 전할 말씀이 있어서요. 부인이 놀란 듯 물었어요. 남편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민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집으로 오세요. 민수는 주소를 받았어요.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준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수는 거실로 안내받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인이 차를 내왔어요. 그리고 민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민수는 준호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밤 버스에 타던 일, CCTV에 안 잡히던 일, 그리고 마지막 대화까지. 부인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남편을 보셨다는 거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준호 씨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요. 갑자기 떠나서요. 부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민수는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후 부인이 말했어요. 5년 동안 남편을 보내지 못했어요. 매일 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죠.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도 집에 오고 싶었다는 걸요. 하지만 오지 못했다는 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준호 씨는 평화를 찾으셨어요. 마지막에 웃으며 가셨어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기사님. 남편을 도와주셔서요. 그리고 저에게도 말해 주셔서요. 이제 저도 남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12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부인이 아들을 불렀어요. 준우야, 인사해. 아빠에 대해 말씀해 주신 분이셔. 아이는 민수를 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아빠요. 아빠 어디 계세요? 민수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우야, 아빠는 이제 좋은 곳에 가셨어. 하지만 너를 많이 사랑하신대. 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아빠 사랑해요. 민수는 아이를 안아줬어요. 준호의 가족을 떠나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작지만 의미 있었다고요. 그날 밤부터 민수의 운행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7번째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안도하면서도 약간 허전했어요. 준호가 그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밤 9호 심야 버스를 운행했어요. 평범한 승객들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12번째 정류장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6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민수는 버스를 세웠습니다. 여성이 탔어요. 요금을 냈습니다. 중간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는 백미러로 그녀를 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버스가 달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내렸어요. 여성만 남았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어요. 민수는 뒤로 갔습니다. 할머니, 종점입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갔어요. 할머니.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를 봤어요. 눈이 슬퍼 보였습니다. 기사님, 여기가 어딘가요? 민수는 대답했어요. 종점입니다. 더 이상 버스가 안 가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집은 더 가야 해요. 민수는 준호 때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이 여성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실례지만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시골 고향집이요. 딸이 기다려요.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니신가요?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을? 민수는 설명했습니다. CCTV에 안 잡히시고 다른 승객들도 할머니를 못 봤어요. 여성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봤어요. 투명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 죽었구나. 민수는 옆에 앉았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병원이었어요. 딸이 울고 있었죠. 나는 괜찮다고 말했는데 딸이 못 들었어요. 그 후로 계속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하지만 도착하지 못했어요. 민수는 안타까웠습니다. 딸분이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에게 미안해요.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나서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딸분을 찾아뵐게요. 할머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성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고마워요, 기사님. 민수는 여성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김순덕이라고 했어요. 딸 이름은 김미영이었습니다. 민수는 메모했어요.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 시간인 것 같아요. 빛이 보여요. 따뜻한 빛이요. 민수는 준호 때를 떠올렸습니다. 편히 가세요, 할머니. 순덕은 미소 지었어요. 기사님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니까요. 그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어요. 순덕은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점점 사라졌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또 한 명을 보낸 거예요. 다음 날 민수는 김미영을 찾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순덕의 장례식 기록을 찾아냈고 거기서 미영의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은 놀라면서도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민수는 순덕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집에 가고 싶어 하셨구나. 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2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요. 마지막 말씀이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고향 집에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민수는 이해했습니다. 순덕은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미영이 말했어요.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제 편히 쉬셔도 된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전했어요. 어머니는 평화롭게 가셨어요.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버스가 특별하다는 것을요. 9호 심야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길 잃은 영혼들의 마지막 노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이 타는 버스였죠. 민수는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1~2명씩 나타났어요. 어떤 이는 젊은 여성이었고 어떤 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대학생, 과로사한 직장인,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난 주부. 민수는 그들 모두와 대화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찾아가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민수는 이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걱정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밤에 일하고 낮에 유가족 찾아다니고 건강 챙겨야지. 민수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이 일이 힘들지 않아. 오히려 의미 있어. 지영이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자신도 돌봐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밤 특별한 승객이 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대학생 같았습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민수는 백미러로 그를 봤습니다. 역시나 다른 승객들은 그를 보지 못했어요.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학생 집에 가고 싶죠.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민수는 옆에 앉았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요. 자살했어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남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힘들었어요. 대학도 적응 못하고 친구도 없고 우울증도 있었어요. 엄마한테 말 못했어요. 걱정 끼칠까 봐요. 그래서 혼자 견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힘드셨구나.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고 나서 후회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 못했어요. 이제 보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께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남자는 한참 생각했어요.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요. 아들이 약해서 미안하다고. 민수는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아요.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남자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진정했어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이 보여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히 가세요. 남자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남자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어요. 민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들. 봤다는 거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을 전했어요.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몰랐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든 줄. 더 관심 가져야 했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전하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아들을 보내줘서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조금만 손을 내밀어주면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집에 도착해 딸 지수를 안아줬어요. 지수야, 아빠가 많이 사랑해.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야 해. 지수가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민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수십 명의 영혼을 도왔어요. 모두 집으로 가고 싶어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보내주었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민수에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민수를 불렀어요.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요즘 승객들 만족도가 높더군요. 특히 심야버스 이용객들이요. 친절하다는 평이 많아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제안했어요. 난 노선으로 옮길까요? 심야는 힘들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심야가 좋아요. 계속 9호 버스를 운행하고 싶습니다.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민수 씨가 원한다면요. 민수는 계속 심야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의 버스는 이제 전설이 됐어요. 길 잃은 영혼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버스에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7번째 정류장에도 12번째 정류장에도 어디에도 영혼이 없었어요. 민수는 의아했습니다. 혹시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는 걸까요? 종점에 도착했어요. 민수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고했어요, 기사님. 민수는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민수는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 길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분들을 돕는 역할이죠. 민수는 이해했습니다.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10명이 넘는 영혼을 도왔죠. 모두 당신 덕분에 평화를 찾았어요. 민수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선택권을 드리려고요. 민수는 궁금했어요. 무슨 선택권인가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계속 이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만두실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영혼이 당신 버스에 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고민했어요. 이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생각해야 했어요. 지영과 지수를 위해서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하나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적합한 사람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만큼 잘하긴 어려울 거예요. 당신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영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이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만두면 누군가 고통받을까요? 길 잃은 영혼들이 계속 헤맬까요?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요. 남자가 미소 지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도 돌봐야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사라지려 할 때 민수가 물었어요. 혹시 강준호 씨 아세요? 처음 도운 분인데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준호 씨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께 감사하다고 전하라고 했어요.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자는 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영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 일 계속할게. 영혼들을 돕는 일이요. 지영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알아. 당신이 행복한 게 중요해. 나는 옆에서 지켜볼게. 민수는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밤 민수는 다시 9호버스를 운행했어요. 15번째 정류장에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또 다른 영혼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버스를 세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이 탔어요. 민수는 백미러로 그녀를 봤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것이 민수의 사명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9 심야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수백 명의 영혼을 도왔습니다. 모두 평화롭게 떠날 수 있었어요. 민수는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딸 지수는 중학생이 됐어요. 지영은 여전히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봄날 밤 민수는 평소처럼 버스를 운행했어요. 벚꽃이 활짝 핀 길을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웠어요. 10번째 정류장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였어요. 민수는 버스를 세웠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요금을 냈습니다. 앞자리에 앉았어요. 민수는 백미러로 노인을 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버스가 달렸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벚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어요. 민수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종점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고맙네, 기사님. 좋은 구경했어. 민수는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으시죠? 노인이 웃었어요. 이미 집에 있는 것 같네.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달렸으니. 민수는 이해했습니다. 이 노인은 다른 영혼들과 달랐어요. 이미 자신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평화로워. 90년을 살았네. 충분히 살았어. 이제 쉴 시간이지. 민수는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가족분들은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다 보냈어.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도 다 장성했지. 손주들도 다 컸어. 이제 내가 갈 차례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노인이 미소 지었어요. 응, 준비됐어. 기사님 고마웠네. 좋은 마지막 여행이었어. 노인은 일어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밖에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속을 걸었어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노인은 빛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이별이었어요. 민수는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하늘을 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하나가 자신이 도운 영혼들 같았어요. 준호도, 순덕 할머니도, 그 대학생도. 모두 저 하늘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을 거예요. 민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영과 지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민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소장님이 놀랐습니다. 왜요, 갑자기?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했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민수는 마지막 밤 9호버스를 운행했습니다. 승객은 한 명도 타지 않았어요. 영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버스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웠어, 친구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 경험은 평생 간직할 겁니다. 길 잃은 영혼들과 함께한 시간. 그들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 시간.
그것은 민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영과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지수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수는 딸을 안아 올렸어요.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는 우리 가족 시간이야.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밤이 되어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호버스가 어디선가 달리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기사가 운전하고 있겠죠. 그리고 혹시 모릅니다. 그 기사도 영혼들을 만날지.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지.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좋겠어요. 모든 길 잃은 영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요. 민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넓은 들판이 펼쳐졌어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도운 영혼들이었어요.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순덕 할머니도 그 대학생도 모두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민수의 새로운 삶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노선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것은 민수가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었습니다.